바리니의 오토바이 기변기 2 MT-03부터 인터셉터 650까지. 안녕하세요, 바리니입니다. 어제 기변기 1 올리면서 DO125라는 스쿠터를 40만원에 사서 오토바이를 시작한 것부터 2종 소형 딴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R3가 너무 가볍고 편안해서 구입 후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이쁜 상태라서 타는데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 너무 좋아요. 진짜 편해서. 저도 참 미들로 가야 할지 쿼터로 가야 할지 아니면 큰 걸 사야 할지 작은 걸 사야 할지 클래식이 좋을지 R차 타입이 좋을지 등등 다양하게 오토바이를 어떤 걸 살지 고민하면서 저에게 맞는 바이크를 찾는 여정을 이리저리 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해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파리를 나서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남원에서 드디어 이종 소형 면허를 따고 슈퍼커브를 바로 처분을 했습니다. 슈퍼커브는 마침 인천에 사시는 분이 구매를 원하셔서 금방 용달로 띄워서 처분을 했고, MT-03도 같은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의 형님이 타던 걸 바로 용달로 띄워서 받아왔어요. 일할 때 하필 용달이 도착을 해서 용달 기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주차장 한켠에 좀 잘 내려놔 주시고 서류는 205호 우체통에 좀 넣어두고 가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용달 기사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장 구석에 남바가 안 보이게 오토바이를 숨겨놔 주시고 서류와 전 주인이 보내주신 MT-03 부품들도 계단 아래 구석에 잘 숨겨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MT-03에 얼른 의자에 한번 앉아봤는데 와, 이게 오토바이구나 하는 생각이, 시동도 안 걸었는데 그냥 앉으니까는 들더라고요. 앉으니까 무릎이 연료 탱크에 딱 그립이 되고 포지션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핸들 부분도 너무 복잡하고 막 튼튼해 보이고 계기판도 멋지고 바이크도 멋지고 슈퍼커브를 탈 때는 시야가 좀 낮고 뭔가 시트 위에 얹혀져서 가는 것 같고 니 그립도 할 곳이 마땅히 없었는데 MT-03은 앉으니까 몸이 오토바이에 착 하고 달라붙는 것만 같더라고요. 이 오토바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산 최초의 제대로 된 매뉴얼 바이크였습니다. 321cc의 야마하 MT-03. 처음엔 출발을 잘 못해서 시동 꺼먹기 일쑤였는데 다행히 제가 1톤 트럭을 수동으로 많이 몰아봐서 그런지 개념은 금방 이해를 했고, 그래서인지 1시간 정도 이렇게 섰다 갔다 연습을 해보니까 금방 잘 타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돌고 돌아서 R3로 또 내려왔으니까 차라리 저 때부터 지금까지 MT-03을 쭉 탔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땐 어떤 바이크가 있고 어떤 게 어떤지 전혀 몰랐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아무튼 MT-03을 좀 타다가 어느 순간 얘가 당기면 얼마나 속도가 나올까 궁금해서 하루는 나를 잡고 지리산 인근에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에 가서 한번 당겨봤는데 속도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 네이키드라서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풍압에 막 헬멧 쓴 머리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앞을 보면서 와, 이게 코트급이구나 하고 달리고 있는데, 제가 죽을 똥 살 똥 겨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할리를 탄 아저씨가 따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빳빳하게 허리를 세운 채로 저를 추월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할리 타시는 분들 보면 항상 느리게 다니시기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할리가 배기량은 굉장히 크지만 느린 바이크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는데 마음먹고 당기니 저렇게 빠르구나 하고 좀 느꼈고, 둘째로 이 풍압도 지금은 이렇게 무섭고 세게 느껴지는데 오래 타신 분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되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MT-03을 한 8개월 안되게 정말 잘 타고 다녔어요. 운문댐도 가고 남해군의 독일 마을도 가고 진주, 사천, 부산 등등. 겨울에도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어서 옷을 3겹 4겹씩 껴입고 장갑도 목장갑을 안에 2겹씩 끼고 그 위에 장갑을 끼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해서 라이딩을 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오토바이가 정말 너무 재밌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바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에 바리를 항상 2시간씩은 뛰었어요.
마치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 루틴처럼 저도 퇴근하면 무조건 함양군에서 출발을 해서 진주까지 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정초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세차하고 쇼핑할 거 있으면 쇼핑도 하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때 보니까 밤에 벌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함양군이랑 진주시를 잇는 도로가 넓고 좋기는 한데 시골 쪽이라서 밤이 되면 벌레가 비가 내리듯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랑 헬멧, 자켓이 얼마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다이소에 가면 녹색으로 된 분무기에 벌레 제거제인가 하는 걸 파는데 이게 아마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게 들었는지 벌레가 붙은 헬멧이나 오토바이에 뿌리면 정말 잘 닦이는데 매일같이 발이 뛰고 9시 반이나 10시쯤에 들어가서 이거 뿌리면서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벌레들 닦아내고 물티슈 한 봉지 가득 들고 들어가서 갖다 버리고 하니까 사람이 이쯤 되면 밤에는 오토바이 안 탈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 이땐 정말 오토바이에 완전히 미쳤어가지고 안 탈 생각은 차마 못하겠고 오토바이를 좀 벌레를 덜 맞는 쪽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또 알아보다 보니까 V스트롬이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런 오토바이는 최고 속력도 136까지 나오고 앞에 큰 윈드 스크린이 있어서 벌레도 좀 막아주고 장거리를 다닐 때도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순정 3박스까지 달려있어서 짐도 수납이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이야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바이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날부터 번개장터, 마튜메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V스트롬 250을 겁나게 검색하고 매물을 알아봤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V스트롬 250은 아니다, V스트롬 250은 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라고 물으니까 덩치가 큰 버전의 슈퍼커브다, 그거 정말 답답하다 안 나간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쯤 되면 좀 생각을 돌리거나 다른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보이스트롬 250의 거대한 빵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강한 내구성에 반해버려서 저는 이 정도면 뭐 출력 떡을 칩니다, 저는 뭐 낭낭바리 유저라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면서 결국 MT03을 보내고 보이스트롬 250을 용달로 사옵니다. 그때 사오면서 전 주인분한테 전화를 좀 자주 했었는데 이분이 제가 막 걱정이 많으니까 그 걱정은 말라, 지하 주차장에서만 관리를 해왔고 삐 한 번 맞힌 적 없다라거나 세차를 깔끔히 해서 모셔놨다 가져가서 기름 넣고 타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서 저는 그 말씀만 믿고 사왔죠. 그렇게 믿고 용달을 띄워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뭔 세차를 해놨다고 하더만 탑박스 위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가지고 이름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지경이었고 뭔가 좀 이때부터 쎄해가지고 바로 센터에 들고 가서 용달로 가져왔는데 좀 봐달라 했더니 대소기어부터 체인도 다 녹이스럽고 기어는 다 뾰족하게 갈려서 교체를 다 해야 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체인도 제대로 유격을 조절하면서 타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늘어진 채로 한참을 타놓으니까 센터에서 유격을 조정을 하고 루브를 발라도 체인이 어느 부분은 후물후물하고 또 어느 부분은 빡빡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달리면은 소리나 느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왔으니까 싹 한번 바라시를 하자 싶어서 엔진 오일부터 교체를 하는데 엔진 오일도 색이 오래되면 보통 좀 시커먼 색이 나와야 하는데 얘는 엔진 오일도 까보니까 물처럼 점도가 거의 사라져서 그냥 물 같고 우유색도 막 이렇게 엔진 오일 우유색이 나오고 암튼 그래가지고 올바라시를 하면서 대소기어 체인도 새걸로 다 갈고 타이어도 뒷바퀴 새걸로 갈고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엔진 오일과 엔진 오일 필터도 갈고 그리고 그때 블랙박스도 약간 이상이 있어서 선도 좀 새로 잡아서 또 블랙박스도 주고 있던 거 살리고 아무튼 돈이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다음부터는 중고 매물 살 때 번개장터나 바튜맨은 좀 뒤쪽으로 놔두고 그나마 좀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 오토바이를 사자, 그게 좀 뒤통수를 덜 맞겠다 싶었고
바큄이나 번개장터의 판매자가 써놓은 글들, 뭐 고급유만 넣으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를 했고 병적인 관리를 했고, 이런 글들은 믿을 게 별로 못 되는구나 라고 정말 그때 너무 느꼈습니다. 오일도 무슨 뭔 발보림만 넣었습니다, 모듈 7100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레드존 절대 안 쳐봤고 성격이 느긋해서 자기는 낭낭바리만 살살 했다, 여자가 타고 관리해서 살살 탔다, 이런 글들 하나도 믿을 거 못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모듈 7100이든 발보린이든 뭐 머시기든 좋은 엔진오일 갖다 넣으면 뭘 해요. 그거 한 번 넣고 2만 킬로 3만 킬로 타버리고 갈지도 않고 그냥 갖다 팔아버리죠.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좀 저렴하고 값싼 엔진오일 넣고 자주 2000, 3000, 뭐 4000에 갈아주는 그런 사람들 오토바이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암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V스토롬 250을 완전 환골 탈태를 시켰어요. 완전 새 사람 됐죠. 엄청 깨끗해지고 이제 잘 나가고 잘 서고 잡소리도 안 나고 정말 깨끗해졌는데, 이게 타고 창원에서 서울도 다녀보고 해보니까 진짜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요. V스트롬이 장점이 사실 많기는 굉장히 많아요. 엔진 내구성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서 10만 킬로는 우습게 탈 수 있고 3박스가 달려서 짐 싣기 정말 좋습니다. 250cc라서 보험도 넣으면 보험료가 좀 싸게 들어가요. 그리고 빵이 굉장히 커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들 엄청 비싼 오토바이 혹은 미들급인 줄 알더라고요. 시트도 푹신하고 형상도 좋아서 장거리를 뛰어도 제법 괜찮았고, 앞에 큰 윈드 스크린이 있어서 벌레도 좀 막아줘가지고 정말 거의 다 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엔진이 250cc니까 정말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차후에 로얄엔필드의 메테오 350이나 스크램 411 같은 20마력짜리 오토바이 정말 재미있게 올해 2만 킬로 넘게 탔기 때문에 속도가 꼭 문제라기보단,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V스트롬 250이 거대한 차체에 3박스까지 무거운 걸 박스를 3개나 달고 겁나 무거운데 거기다 더해서 윈드 스크린이 달려서 바람정도 엄청나게 세잖아요. 거기에다가 250cc짜리 작은 엔진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엔진이 감당할 수 있는 차체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엔진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속도가 붙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출발할 때 기어비가 짧아서 탭댄스 추듯이 기어를 자주 바꿔야 되고, 짐 좀 실어 놓으면 정말 출발할 때 모닝한테도 항상 따이고, 그 정도로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산타페나 카니발에 모닝 엔진을 달아놓은 느낌?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전 분들이 덩치가 큰 버전의 슈퍼커버라고 사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시트고가 조금 높아서 발이 잘 안 닿아도 V스트롬 650을 살 걸 그랬다 하고 막 후회가 엄청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도 남들 다 말리는데 말 안 듣고 V스트롬 250을 억지로 막 샀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팔려고 하면 너무 쪽팔리고 남들 볼 면목도 안 서서 억지로 막 진짜 4달 탔던 것 같아요. 4달 정도 타고 다니면서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니까 마침 구입을 원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바로 싸게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팔고 이제 뭐 V스트롬 650이나 뭐 사던가 하면 될 텐데, 이때 제가 또 하필 클래식 바이크 뽕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당시에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로얄엔필드 클래식 500이나 가와사키 W800, 메테오 350, 클래식 350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낭낭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솔직히 가끔씩 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낭낭바리로 다니면서 주위 풍경도 보고 좋은 데 있으면 놀러도 가고 고프로로 재밌는 거 있으면 촬영하고 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남들 보여주고 하는 걸 이때도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차 쪽으로 막 쏘고 댕기고 하면은 뒤에 기억이 뭐 남는 것도 없고 해서 클래식 바이크로 노선을 갈아타고 한 대 내려서 제대로 한번 타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있으니까 주변 형님들은 R9T 사거라, W800 사거라, 트라이언프 본네빌 사거라 라고 하시는데, 뭐 알아보니까 다 2천 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죠. 가난하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고 빵 크고 남들 보기에 이쁘고
그런 거 없나 하고 알아보다가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를 처음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가격도 당시 650cc 미들급 공랭식 병렬 2기통 오토바이가 다른 브랜드는 1,500만원 이러는데 얘는 700만원대고 타는 사람도 좀 있고 국내 행사도 좀 많이 하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수리인데 마침 진주에 딱 로얄 엔필드 매점이 새로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애초에 진주시랑 사천시 쪽은 별일 없어도 뻔질나게 다니는지라 잘 됐다 싶어서 진주 로얄 엔필드에 가서 구경하다가 거기 사장님이 시승차가 있다고 하셔서 서류를 쓰고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와, V스트롬 250을 타다가 인터셉터 650을 타니까 47마력의 공랭식 2기통이라 그런지 출발할 때 힘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다. 이거라면 좀 오래 탈 수 있겠다. 오토바이도 너무 이쁘고 클래식하고 마우라도 쌍발 마우라가 좌우로 크롬 딱 돼가지고 너무 괜찮고 가격도 당시 700만원대로 살 수 있고 저렴하고 3년 동안 또 거리 무제한으로 보장도 되고 그리고 650cc 사면은 1대주에 한해서 로얄 엔필드에서 어디 가다가 퍼지면 공짜로 견인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걸 사야겠다 하고 바로 한 대 장만을 그때 했습니다. 이때 인터셉터를 사서 점심시간이라서 근처에 칼국수집을 갔는데 가게 앞에 세워놓고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참 기분 좋더라고요. 빵도 크죠, 가격 싸게 잘 샀죠, 쌍발 머플러 달렸죠, 스포크 휠에 공랭핀 달린 우람한 엔진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로얄 엔필드가 공랭식이라서 그런지 순정 마우라도 소리가 그럭저럭 괜찮고 또 달리다가 스로틀을 놓으면 후적이 소소하게 뽀뽀복 하고 터지는데 이것도 처음 겪는 거라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신차로 650cc급 미들급 오토바이를 내렸으니까 정말 재밌게 열심히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고 첫날부터 길들이기를 할 겸 백두대간 종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출고 첫날부터 솔직히 그렇게 무리를 좀 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처음 공랭식 엔진 바이크를 타는 거라서 순행과 달리 좀 무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첫날부터 차 뽑은 바로 당일날 진주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가서 이화령, 저수령, 마구령, 대관령, 거늘령 등을 다 찍고 돌아다닙니다. 인터셉터가 첫 초회 점검을 500km를 채우면 받아야 합니다. 500km를 찍으면 가서 엔진 오일도 교체받고 뭐 점검을 싹 한번 다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단 하루 만에 500km를 다 채운 거였어요. 물론 5000rpm을 넘기면 안 된다. 길들이기를 할 때는 5000rpm 아래로 유지하면서 500km를 타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 500km를 타는 내내 5000rpm 아래로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첫 차라서 나름 길들이기를 나름 저는 이제 철저하게 한다고 5000rpm 아래로만 철저하게 지키면 했죠. 그러고서 강원도에서 초회 점검을 받으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강원도에는 로얄 엔필드가 없고 제일 그나마 가까운 데가 천안에 있는 TMR 모터스라서 거기까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엔진 오일 교체를 받았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를 받으면서 보니까 진짜로 엔진 오일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세세한 쇳가루 입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당시엔 처음이니까 뭔 첫 오일 교환은 꼭 500km에 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좀 반신반의를 했었죠. 무슨 쇳가루가 나온다면서 저렇게 꼭 바꿔줘야 된다고 하니까 왜 진짠가 싶어서 엔진 오일 교체를 할 때 엔진 오일 이제 쓰던 거 받은 통을 흔들어 보니까 진짜 쇳가루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면서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엔진 오일은 뭐 500에서 1000km 타면 그 안에 한번 바꿔줘야겠구나. 진짜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다시 또 강원도를 가서 백두대간 투어를 마무리를 하고 강원도에서 다시 합천군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때 너무 출고하고 하루 만에 너무 무리를 시켰는지 이 다음부터 막 오토바이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인터셉터 관련 썰과 이후 오토바이 썰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변기 3에서 뵙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알람 무복 되세요. 영상 끝.